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 언저리 추억팔이 팟캐스트 106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카린 씨가 개인 사정으로 불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늦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딘지 모를 다리를 열심히 건너고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다리죠. 네. 다리를 건너고 있다는데 그게 어딘지 몰라. 한강다리. 네. 여튼 이따 오시면 따로 인사를 할 거고요.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네, 린입니다. 네. 민입니다. 네. 오늘은 추억의 로맨틱 코미디와 소년소녀 편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90년대 언저리 때 봤던 로맨틱 코미디 추억의 영화들 어떤 게 있었나 기억에 의존하여 떠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전에 팟빵 리뷰를 몇 개 읽겠습니다. 제시켜 알바유님께서 졸업과 소년소녀 잘 들었습니다. 또다시 옛날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네요. 저 때는 연합고사가 있던 때고 내신 성적 중심이 아닌 때라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고등학교 가는 친구들이 많았죠. 인문계는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실업계 상고는 직접 가려고 하는 학교에서 실험을 치렀죠. 전 인문계 쪽이라 체력장 20점까지 합쳐서 커트라인 130 이상이면 여고를 갔죠. 은평구 응암동이라 선일여고가 되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최진실 씨가 한 달이 선배, 농구로 유명한 전주원 씨가 두 달이 후배라는 걸 알았죠. 아, 전주원.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들 때가 공부하기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엔 내신 성적이 중요해 사교육, 선행학습을 안 시키면 아이들이 교과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니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래도 20소설을 들을 때만 항상 소중한 추억이 가슴 한켠에서 새록새록 생각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환절기라 감기들 조심하시고 내분 언제나 화이팅 하세요. 라고. 네. 이분이 자녀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요즘 애들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막 주변에 이제 막 형님들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이 우리가 공부할 때랑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챙겨야 될 게 너무 많고 점점 개천에서 용이 나는 없어요. 케이스를 없애는 없어요.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좀 싸가지 없는 발언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안 애들은 안 하지 않나요? 그렇긴 해요. 네. 그건 맞는데 격차가 더 심해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공부하는 애들 입장에서 이제 격차가 더 심해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발선이 너무 달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 때 얘기로는 고3 3월 모의고사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가끔 이제 안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는 거지. 예를 들면 또 그거 말고는 운동을 하다가 모종의 이유로 다치셔서 이제 고2 때 중반에 갑자기 공부를 마음을 시작했다가 잡고 예. 그런 게 이제 별로 없고 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이제 본인과 막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그렇죠. 쇼부를 막 해가지고 이제 뭘 할 거냐 예. 그러니까 부모도 지원을 하고 본인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막 부모도 뭔가 정보를 물어다주고 금전적으로 뭔가 다 지원을 하고 본인도 막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삼각편대로 가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참 인생이 거의 전술에 가까운. 네. Build now 이런 게 되겠네요. Build now. 근데 그거를 막 하려다가 망한 케이스가 정유라죠. 아 맞네요. 그렇죠. 네. 그게 말도 받고 열심히 했는데. 네. 한국 못 들어오잖아. 그러네요. 안 들어온다고. 네. 못 들어오는 거 아니라 우린 오라고 하는데 자꾸 안 들어온다 그러죠. 네, 그렇죠. 하여튼 신변의 위험을 느낀다. 네, 제가 선약이 있어서 이런 거. 하여튼 되게 어려워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떻게 해결이 되긴 되겠죠. 네. 그리고 이분이 은평구 응암동에서 시험 치렀다고 하는데 저도 이 동네 군 생활을 한 곳이라서 감자탕 골목 유명한데. 네. 그리고 사실인지 모르겠네요. 전주원 씨 너무 오랜만에 이름이 나와가지고 전주원 아세요? 전주원이 누구예요? 여자 농구에 여자 농구구나. 네, 여자 농구에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에요. 정은순 전주원 요 세대입니다. 그래서 완전 지금 라디오스타 김구라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얘기 듣고 또 막 불타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자 농구에 아주 그냥 또 약간 전성기를 이끌었던 분들이거든요. 약간 네네. 남자 배구 박세진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나가지님께서 졸업식 재밌게 들었어요. 이 부부 정말 깨물어주고 싶게 사랑스럽네요. 김건모 어떤 그림 듣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 음악을 CF 배경음악으로 써서 김건모가 모델을 하던 티피코시 광고가 생각났어요.
당시 그 집 옷을 사면은 김건모 콘서트 초대권을 주어서 엄마랑 가서 핑계를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추억의 광고들이 쫘르륵 떠올랐습니다. 신인 이종원이 의자를 넘기던 리복 광고. 야. 얘는 순덕이고요. 미바치 아니었어요? 그 가구 광고 아니었어요? 아니요. 의자를 의자 이렇게 넘기는 밟아가지고 거는 쓰러뜨리는 거. 리복 아니. 리복이었어. 신발 광고였어요? 리복이 아니고 그 속옷 광고 아니었나? 콜라예요? 다 달라. 검색해보세요. 네. 검색 타임은, 사카린 씨가 잘 편집해 주시리라 믿고. 네. 이게, 저기죠? 의자를 밟아서 쓰러뜨리는 그거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종원 씨가. 네. 맞아요. 네. 지나가지님께서 오, 맞았다고. 맞네요. 네, 예. 리복. 89년도 광고네요. 89년도. 그렇게 옛날도 아니네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렇게 옛날 맞습니다. 28년 전이에요. 제가 네. 85년생입니다. 네네네. 얘는 순덕이고요. 얘는 지연이에요. 하며 말하던 막 모델로 데뷔한 전지연이 등장한 예스비 광고. 예스비. 예스비가 뭐예요, 근데? 예스비가 뭐예요? 예스비가 그런 여자? 그런 거 아닌가? 예스비가 여자 속옷? 여자 속옷?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전지연이 전지연은 전지현은 원래 그 겟업 이거 아니었어요? 네, 전지현은 프린터 모델로 데뷔한 거 아니었어요? 옷이네요. 옷. 옷이네 네. 그냥. 응. 네. 여성 옷, 여성 커리어 브랜드. 의류 모델이었다. 네. 배종옥에서부터 김희선으로 이어지는 분위기 무지막지 잡던 조이너스 광고. 조이너스. 다 의류 그것도 계열이네요. 여자 의류예요. 그 의류. 약간 최근에 제가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 봤던 게 그 AHC 광고. AH. 그 영화관에서 왜 나오는 그 광고도 약간 엄청 분위기 잡는 외국 배우가 막 나오잖아요. 막. 그렇죠. 지금은 앤 해서웨이가 나오죠. 맞아요. 네. 네, 그전에는 현빈 여친이었고. 네. 강소라. 네. 네, 맞습니다. 현빈 여친. 네. 네. 전 조이너스 맨 처음 들었을 때, 이름 멋있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조인어스였다. 네. 우리에게 참가하거라. 라는 뜻이었죠. X세대의 탄생을 알리던 닉스의 감각적인 광고. CM송으로 기억되는 랜드로버 신발. 지금은 조인성이지만 당시는 박상원이 하던 파크랜드 광고. 언타이틀이 모델로 있던 힙합 의류 광고. 화장품 광고에서는 외국인 모델들이 꽤 있었죠. 베버리 힐즈 아이들로 인기 많았던 셰넌 도어티의 드본 광고 있었구나. 샴푸 광고하던 맥라이언, 섹시 마일드. 네. 브래드 피트가 하던 남자 스킨. 브래드 피트 광고 나왔었구나. 그 외에 남새 여셋으로 확 떴던 이의정이 모델이던 얼굴 작아지는 크림. 채시라가 코를 만지던 코리아나. 이나영의 매일 얼굴이 바뀐다던 에브리데이 뉴페이스 라네즈. 김남주와 상의하던 라크베리와 장바로 휘날리던 꽃을 든 남자 안정환. 아무튼 추억의 의류 화장품 광고 한번 해주세요. 너무 팔만대장경으로 써서 죄송해요라고. 저는 딱 그거만 생각나요. 그 코리아나가 약간 코리아나 이거랑 잠존 그 쬐끄만한 개구리가. 개구리가. 예. 거기서 이어지는 게 이제 레간자. 그렇지. 예. 소리 없이 강하다. 나는 그 서울의 그 왕관. 그렇지. 깔끔한 왕관. 여기는 지리산 노고단입니다. 그 아까 티피코시 얘기 잠깐 해서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그 SBS 프로 우리 오리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우리 새끼. 우리 새끼. 예, 미우새. 거기서 그 과거에 김건모 씨가 이제 CF 모델 활동하던 시절의 사진이 나왔었죠. 그게 티피코시 아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딱 그 약간 뭔가 그 티피코시 옷 컬러감이 되게 그 인디언스럽지 않아요? 레게. 예, 대충 비슷한 느낌인데, 저는 기억하는 게 굉장히 투톤 아니면 쓰리톤인데 그래. 서로 엄청 그 대비가 강한. 예. 보색끼리. 예. 약간 그런 느낌을 이제 막 입고 자유로움을 표방하던. 그렇죠. 예. 김건모 씨가 또 그때 아이콘이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유의 상징. 네. 지금도 자유의 상징. 자유. 대단하신 분이죠. 네. 도시에 사는데 자연인이시죠. 그렇죠. 내 방 안에 수조에서 물고기를 그렇지. 꺼내서 이제 회를 뜨는.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집에 포차를 세우는. 네. 저는 그 샴푸 광고했던 맥라이언은 진짜 아직도 생생해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섹시 오늘 좀 마일드.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네요. 이어지네요. 네. 계속 읽겠습니다. 지나가지님께서 계속 쇼님이 말씀하신 시네버스라는 그 영화 잡지. 네? 저희 집에 한 권 있네요. 후아유 재밌는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일단 뛰어 촬영 중이라 나와요. 라고 보니 2002년도경에 나온 것 같은데. 네. 그 봤어요? 사진? 봤어요. 네. 시네버스. 시내버스. 네.
일단요, 참 재밌는 영화죠. 그 송승헌 나왔던. 하자고만 하지 마. 네. 여튼, 네. 진짜, 이 4명 중에 저만 알고 있으니까, 마치, 그,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시내버스는 없는 걸로. 가 됐는데, 지나가지님께서 이렇게 사진까지 올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가 네. 제 5회 멤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있었다는 거. 1호선 여행자님께서 의정부 소리 지릅니다. 아마 민님이 저보다 한두 살 어린 것 같은데 제가 민님이 다니던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의중과 의고 사이 솔밭갈비집 그 언저리. 솔밭갈비집. 들을 때마다 저와 같은 추억이라도 몰입해 듣고 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을까 하며 포천과 의정부 경기도 북부 라인을 응원합니다. 크크라고. 네, 1호선 여행자. 네. 솔바스 뿔갈비 지금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지역 맛집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 이분 이름이 1호선 여행자인 게 너무 참. 1호선 여행자. 네. 그러니까 이분만 이제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의정부 북부역 뭐 이런 건 그렇죠. 이제 아시는 네. 분입니다. 예, 지금은 없는 역이에요. 네. 예. 아주 재밌어요. 근데 1호선은 신기한 게 서울역에서 용산까지만 가도 되게 여행하는 기분이거든요. 그쵸? 맞아요. 인천에서 의정부 가보셨어요? 안 가봤으면 말하죠. 정말 인천에서 의정부 한번 가보면 대한민국 정말 훌륭한 나라입니다. 진짜 자도 끝나지 않는 그 지옥의 그 1호선. 잠을 진짜 잘 만큼 잤다. 개운해 하고 일어났는데 서울과 경기 북부 사이 막 이러면 이제 아직 30분 더 가야 돼. 막 이런 거. 여기서부터 여기를 잇다니.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은 진짜. 더 길어졌잖아요. 네, 지금 더 길어졌죠. 네. 지금 동두천에서 인천까지 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인천 쪽 말고 그 밑에 다른 쪽으로도. 막 수원 막. 네, 장난 네, 뭐 아니잖아요. 병점 막 네, 이런데 장난 뭐 아닙니다. 대단한. 네. 네. 알겠습니다. 용미용실님께서 안녕하세요. 지금 열심히 정주행 중인 린님을 누나라 부를 수 있는 86년생 남자아이입니다. 그래요. 네. 문득 옆에서 패드로 유튜브를 보고 있는 9살 아들놈을 보고 있으니 너무도 다른 제 어린 시절이 떠올라 후기 남겨봅니다. 94년 9살 저는 전북 부안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시골이긴 하지만 그때는 완전 깡촌이었죠. 당시 TV 채널은 총 4개였죠. KBS 1, 2, MBC, EBS, 그리고 SBS는 송출이 안 되던 시절이었고 그나마도 낮 12시부터 5시까지는 화면 조정 시간이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놀거리는 계절, 시간, 날씨에 따라 무궁무진했어요. 겨울에는 지금은 잘 닦인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 현장 언덕에 가서 비료푸대로 썰매를 타고 참고로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부안휴게소 옆에 보이는 동네가 저희 동네예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달력과 대나무 밥풀로 만든 연을 날리고 대보름 날에는 동네를 뒤져 찾은 분유통에 구멍을 뚫고 철사로 손잡이를 만들어 쥐불놀이를 했습니다. 94년 여름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더웠었죠. 돗자리, 건전지 라디오, 설탕 듬뿍 넣은 미숫가루, 달수기, 드래곤볼 만화책을 들고 뒷산 나무 그늘 밑에서 놀았고 농수로지만은 물이 너무나도 깨끗했던 빨래까지 했던 곳이라 남녀 가릴 것 없이 당시 많이 입었던 하얀 팬티 하나 입고 놀았죠. 밤에는 수박, 참외 등 서리도 많이 했었는데 걸리더라도 크게 혼나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네요. 봄, 가을에는 여기저기 다니며 불장난도 많이 했었고 개구리도 구워먹고 참 그 시절이 그립네요. 지금도 부모님이 계셔서 종종 가지만 달라도 너무 달라져 버려 짠할 때가 많습니다. 방송 들을 때마다 제 어린 시절이 너무 생각이 나 너무 좋고 아련하고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그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쉬어가게 해주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화이팅이라고. 네, 길게 적어주셨는데 이거 읽는 사이에 사카리님께서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각을 잘 안 하는 사카린이에요. 이렇게 지각을 했네요. 민망해라. 그 사카린 씨가 이런 상황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뭐지? 제가 재촉한다고 버스가 빨리 못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소요 시간을 계속 계산하면서 오는 타입이에요. 지난번에도 그 단체 관람으로 영화 보고 나서 사카린 씨가 합류했는데 어디 갈까 해서 사카린 씨가 어디 가자 갔는데 영업을 안 하는 거야. 초조해져가지고 무리해서 앞장서가지고 어디 가지 뒷모습이 너무 초조해. 그래서 다들 다 너무 그러지 마 괜찮아 이러는데 리 씨가 아니에요. 제 지금 본인이 싫어서 저희가 이미 뭘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 네, 사실 제가 타고난 쫄보예요. 아시겠지만. 여튼 사카린 씨까지 합류를 했고 네. 용미용실님께서 쭉 이제 부안에서 사셨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니, 저는 이거 댓글 올라왔을 때도 쭉 읽으면서 그 농수로 얘기를 했는데 그
아버지 고향이 정읍이잖아요. 네네. 네. 내려가면 이제 저희도 저 어렸을 때 이제 8, 5년이니까 나이 거의 네. 얼추 비슷하잖아요. 비슷하네. 그러면 그 농수로 정말 그 농업 용수가 흐르지만 물. 네. 진짜 깨끗해요. 그래서 거기 미나리가 자라. 그래. 진짜 그래요. 그리고 거기 무슨 소금쟁이, 물방개 이런 그 슬기로운 시간에 배웠던 애들이 거기 살아요. 이런 생활. 그렇지. 슬기로운 생활에 배웠던 실생. 애들이. 그리고 거기 이렇게 소라 막 이런 애들이 살아요. 거기 다슬기, 진짜 다슬기. 그래. 다슬기. 소라래. 그래서 그거 막 어렸을 때 채집하고 맞아요. 그래서 놀았는데 너무 쇼크였던 게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는 95년도에 이제 딱 내려갔어요. 여름방학에. 또 그 농수로에서 놀아야지라는 그런 부푼 마음을 갖고 내려갔는데 복개를 시킨 거야, 거기를. 그러니까 덮은 거죠, 어른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걸 넓게 이제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는 원래 이제 개천 위를 공사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차들이 다니기 좋게끔 치수 하려고 공사.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을이 변해가면서 네,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아서 다시는 여름에 할머니 집에 안 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물장난치러 가는 가지. 집이지. 그렇지. 추억이 이렇게 하나둘씩 없어져가는 네. 거예요. 거기서 물방개 잡아가지고 피레미를 잡아서 둘이 한 곳에다 넣어놓으면 막 물방개가 피레미 잡아먹는 거 라이브를 볼 수 있고 막 그랬거든요. 나 무슨 얘기하나 했더니 진짜. 네, 그래가지고 저 어렸을 때 추억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욕조에다가 물방개 한 3마리랑 피레미를 이제 한 얘 한 마디, 누구 두 남편이니? 마디? 그거 한 4-5마리 잡아서 한 곳에 놓으면 물방개가 막 잡아먹습니다. 그런 거죠. 사다코 vs 카야코 같은 겁니다. 네, 아, 그렇죠, 진짜.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거 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니, 보면서 와 재밌다 이러고. 근데 저는 이분의 댓글이 뭐 정경이 그려지고 아련한 거 얘기하는데 지금 먹이사슬 얘기할 때는 진짜. 전 딱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야, 그런 너 곤충 진짜. 채집 같은 놈아. 네. 아니지, 먹이 사슬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얘네들을 부리는, 신과 같은 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예. 지금 문학 교과서인데 갑자기 슬기로운 생활이 됐다고.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때부터 약간 전지전능함이 좋은 거야. 뭔가 본인이 어렸을 설계하고 어렸을 때 개미, 뭐 신, 막 이런 소설이나 읽고. 베르베르.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사카린 씨가 알고 있는 그 위치에서 했어요. 네, 사카린 씨도 가본 동네에서 해봤습니다. 위치에서. 예. 그 위치에서 했대. 뭐 그렇게 뭐 먼 곳이 아닙니다. 예. 아, 뒷목 잡고 싶다. 애들 뭐 네. 다 하는 일들 그럼요, 아닙니까? 애들 다 하는 네, 일입니다. 잠자리 싸움 시키고. 예, 맞습니다. 네. 나 되게 막 시키고. 나의 아름다운 추억 이런 지금 얘기했는데 붕괴시키지 말아줘요. 아니 근데 저도 그 용소로에서 놀았던 기억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뭐 나중에 다 메워지더라고요. 나랑 네. 똑같이 논 게 아닌 것 같아. 나 아니야. 아니야. 똑같이 놀기도 했고 이제 뭐 그 옆에서 너 아저씨들 개구리알 막 손으로 만졌지? 그런 거 완전 재밌었지. 아, 그러나, 난 안 그랬거든. 손으로 이렇게 막 건져가지고 막 그 손가락 사이로 막 흘러 내리는 걸 이렇게 보고 막. 안 된단 너가 지금 말이야. 명령의 생명을. 아, 그리고 혹시 듣는 그 어린이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겠지만 이렇게 개구리나 개구리 알을 손으로 만지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 체온이 있기 때문에 주워. 익어요. 화상 맞아. 입어요. 아. 그렇게 아이에게 자연 체험 시키고 싶어도 눈으로만 보는 그렇지. 거라고 가르쳐 주세요. 응. 저희 이 민인처럼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그때 부모님이 옆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그랬으니까 네가 그랬겠지. 당연하죠. 예. 안 그 옆에 됩니다. 있었으면은 바로 등짝 맞습니다. 예. 네. 이름 시키. 네. 전 그 눈으로만 봐주세요라는 표현이 참 이상한 게, 그럼 뭘로 보라는 얘기야? 또 볼 게 없잖아. 손으로 보거나 네. 입으로 맛을 보거나 네. 이러지 말고 손으로 만져보거나. 너무 좋은 선생님이다. 예. 너무 좋은 선생님. 이러지 말라고. 정확한 용례를 알려주네. 진짜 어렸을 때 사카린 같은 선생님이 있었으면은 내가 참 이렇게 안 컸을 텐데. 아, 나도 사카린 같은 선생님 갖고 싶었어. 그러니까요. 여튼, 네. 팟빵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추억의 로맨틱 코미디와 소년소녀 편을 하게 됐습니다. 네. 로맨틱 코미디? 멜로? 뭐, 로코죠, 사실. 네. 예. 그래? 네. 이거는 사실 저희도 알다시피 저희가 과거에 얘기했다시피 20세기 소녀소녀 블랙 을 이제 준비하기 위한 그 보석 같은 아니, 거. 보석 같은 그 건데. 얘기하니까 트로님이 되게 화내더라고요. 아, 왜요? 블랙이 뭐냐고. 그럼 뭐예요? 블루? 잭스키스도 아니고 뭐냐고. 블랙 키스, 화이트 키스. 블랙이 아니라 네이비로 그러니까는, 갈까? 그러니까는 평가르기가 옳지 않다. 오케이.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아놀드 편의 다음 편을 어쨌건 이 얘기 왜 하냐면 네. 뭔가 그런 것과 대비되게 제일 먼저 인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당연히 맨 처음은 줄리아 로버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90년대에 바로 90년을 여는
오 작가님이다. 내가 이만하니까 완전 웃긴다. 예. 90년대를 여는 이 로코는 바로 이제 줄리아 로버츠의 귀여운 여인. 프리티 우먼. Pretty woman, 라라라라. 단조로 부르냐며? 퇴근하고 와서 힘들어서 그래요, 지금. 요즘에- 단조로 불러? 요즘에 산송장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상도 아니고. 저는 근데 이 영화 몇 번 봤거든요. 그게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도 많이 보게 되지 않아요? 우선은 추억의 외화로 해서 너무 자주 외화가 틀어주고요. 아니지. 예. 외화가 아니지. 이제 추억의 영화로 해서 명작 영화로 자주 보여주죠. 그렇죠. 줄리아 로버츠와 리차드 기어. 네. 우리나라 영화 같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스토리를 대충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네. 네. 왜 저를 쳐다보죠? 여기서도 제가 해야 되나요? 스토리 뭐 설명할 거 제가 없죠.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몸파는 창녀였던 줄리아 로버츠가 되게 기업 합병 매각의 전문가인 리처드 기어를 만납니다. 그리고 리처드 기어는 그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되게 물질 공세를 막 하죠. 네가 갖고 싶은 거 여기서 다 골라. 옷을 막 다 주고 뭐 바닥까지 처음 먹어보고 막 이런 거 다 제공을 해요. 금부치 사주고 금은 보아. 금은 모아 사주고 시급 막 얼마나 원하냐 했더니 막 얼마까지 줄 수 있다고. 그러다가 이제 그 줄리아 로버츠가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닌 것 같다 하고 도망을 가면 그 리처드 기어가 다시 내가 진짜 사랑을 했다고 고백을 하러 오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빰빰 끝나는 거죠. SM이 없는 그레이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지. 네. 그렇지. 딱이네. 그쵸. 리처드 기어도 결핍이 있거든요. 때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복종치 않는. 리차드 기어 그 얘기 아니라 나는 이 돈을 15분 만에 한 번씩 벌어. 맞아. 거의 리처드 기어 그런 삘이에요. 또 막. 그렇죠. 삘이지 말은 안 해. 아니 팬티를 벗어 막 이런 얘기 안 해.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이제 줄리아 로버츠가 콜걸이잖아요. 근데 만났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막 어릴 적 얘기까지 막 하게 돼요. 그러다가 줄리아 로버츠가 얘기한 게 저는 현대 경제를 꿰뚫는 대사라고 맨날 미지한테 얘기하는데 줄리아 로버츠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당신은 하는 일이 뭐예요? 했더니 나는 기업을 팔고 사고 이런다고 했더니 물건을 만들거나 물건을 파는 게 아닌데 어떻게 돈을 벌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줄리아 로버츠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청년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구나. 현대 경제가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영화를 보고. 그렇죠. 과거에는 없었던 방법이죠. 네, 그게 약간 90년대를 보여주는 대사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어쨌거나 그때 콜걸로 나오는 줄리아 로버츠가 좀 충격적이었죠. 그쵸.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예요. 근데 그래? 이제 나 15금인 줄 알았어. 예, 15금 아닙니다. 이거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인데 이제 그거를 많이 해가지고 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된 거죠. 예. 극장 개봉도 18세였나요? 그래? 그거는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는 15세였나? 나는 근데 왜냐면 낮 시간에 케이블 영화 채널에서 15금 달고 계속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시대가 흘러서 18금이 15금으로 내려가고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한 게 맞습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 맞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잘리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그게 좀 미묘하던 90년대면 실제로 정말 좀 미묘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직업상 그런 거지 막 걷고 막 이런 건 그렇죠. 아니야. 네. 근데 이제 사실 창녀라는 게 이제 그 영화에서 나오는 거 자체가 이제 15금이냐 18금 뭐 약간 이런 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노출이 있었다가 근데 아니고. 그 여자들이 바라는 딱 신데렐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리처드 이어가 카드 주고 너 옷 사입고 뭐 막 해라. 근데 레스토랑에서도 안 받아줘요. 옷차림이 너무 콜걸 차림이라 안 받아주고 옷가게에서도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래서 그 호텔 지배인한테 내 조카라 그러고 네가 데리고 다녀줘라 하고 막 리처드 이어가랑 가니까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뽐내는 드레스 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렇게 파워숄더 드레스. 파워숄더. 막 있고. 어깨로 사람 죽일 수 있는 거. 그래서 개 같은 건 에스카루고 그 달팽이를 먹다가 잘못해서 달팽이가 확 날아가거든요. 그렇지. 호텔 지배인이 이렇게 잡아요. 야구 선수처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몰래 막 몰래 숨겨주고 막. 그러니까 조력자예요. 그러니까 미녀와 야수의 주전자 아줌마 같은. 사랑을 이어주기 위한. 사랑을 이어주기 위한. 조력자. 근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당연히 이 당시에는 더빙이 잘 되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리차드 기어는 이정구님이. 그치. 아놀드 전문. 네, 아놀드와 리차드 기어 사이의 간극이 뭔진 모르겠는데. 눈 크기 둘 다 눈이 좀 작다. 예, 그게 있고, 이제 줄리아 로버츠 같은 경우는 이제 유나미 씨가 하셨어요, 이제. 근데 그 생각했거든, 리처드 이 유나미 기어가. 씨는 참고로 세일러 우라너스의 유나미 씨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 다시 SBS에서 했는데 이때는 이제 남자는 잘 기억 안 나고 여자분? 줄리아 로버츠가 짱구 엄마. 예. 샤론 스톤 선생님. 예. 짱구 엄마랑 샤론 스톤이랑 동일 인물이에요. 동일 인물. 강희선님. 네. 예. 2호선 강남역 이호선, 말씀해주신 그분. 쨍쨍쨍쨍쨍 이거. 아니 내리실 문은 유세윤 역사. 아트 비디오 나오셨던 역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분이 하셨었죠. 그분이에요. 이거 사실 알게 모르게 이 영화를 지금 만약에 더빙이 아니라 자막으로 보면 되게 어색합니다. 맞아요. 예, 근데 솔직하게 저는 어색합니다. 처음부터 자막으로 봐가지고 더빙이 상상이 잘 안 되긴 해요. 케이블로 보셨으니까. 네. 저의 영화 친구 OCN이 보여줬어요. 아마도 수천 명의 장동건이 북치던 시대에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넘버원 영화 채널 그렇지, OCN 그렇지. 할 때요. 장동건 수천 명 나오는 거. 맞아요. 그 태풍에서 바람머리 나왔을 때. 네, 그때입니다. 네. 근데 저는 너무 어렸을 때 충격을 받았던 게 전 약간 더빙판으로 봤는데 이제 부모님이 못 보게 했어요, 약간. 콜걸이니까. 아니, 그냥 콜거리라기보다는 들어가서 공부나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저 아저씨는 왜 저 아줌마를 좋아할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눈에 전혀 줄리아 로버츠 이뻐 보이지 않았거든. 저도 그랬어요. 네, 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약간 입 찢어진 여자. 맞아. 그래. 약간 나는 빨간 마스크가 마스크를 벗으면 저 여자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입이 우리 폭의 2배야. 우리 포기 두네. 그리고 이렇게 웃으면은 입이 더 괴기하게 찢어지는 거야. 내 입이 좀 옹졸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녀는 너무 커. 근데 저도 그냥 비주얼 자체가 그녀가 예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죠. 근데 다만 이제 사실 이 영화는 그렇게 좋아하는 영화 아닌데 그 후에 나오는 영화들 중에는 괜찮은 영화들이 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나중에 이제 90년대를 닿는 줄리아 로버츠 영화 중에 노팅힐 있어요. 그때가 돼서야 제가 사랑스러운 여자다라는 생각을 하지. 처음 만남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캐리 브래드쇼 파마, 나이아가라 파마. 네, 깜짝 놀랐어, 진짜. 나는 그 파마도 너무 충격적이었어. 저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예뻐 보이는데,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외모. 주근깨 입고 갈색 머리에 약간 그런 외모 있잖아요. 시원시원한. 옛날 아이디라는 그 패션 잡지 모델 할 것 같은. 있어요. 그런 풍의 외모잖아요, 줄리아 로버츠가. 고전적인 예쁜 여자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런 의미로 좀 충격적이었다.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우리 학교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 머리가 줄리아 로버츠 이 머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 별명, 국어 선생님 별명은 나야가라? 우리가 줄리아 로버츠라고 불러줬지. 뒷모습만 줄리아 로버츠. 왜냐면 앞모습이 정말 못생겼거든. 아니, 그리고 요즘에 그 머리를 하면 설리라 그랬을 거야. 내가 요즘에 그거를 설리펌이라고 부르고 사람들이 뿌리부터 로또로 말아달라고 가는 걸로. 그걸 보면서 줄리아 로버츠를 상상했다고요? 진짜 대단하다. 아니, 설리 빠마나 줄리아 로버츠 빠마나. 구체자 여친이죠? 똑같은 빠마 아니야? 패션은 영원하다. 돌고 돈다. 돌고 도는 거지. 네. 그 다음 영화요? 근데 영화가 이제 2개밖에 없어요, 사실. 노팅힐? 네, 이제 바로 노팅힐로 얘기. 아니요, 그 전에 또 하나 있어요.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이라고. 결혼식. 아주 걸작이 있습니다. 그거 진짜 재밌는데? 그거 진짜 엉망진창, 와장창. 저는 되게 그지같이 봤어요. 그 맛에 보는 거야. 그 맛에 보는 지금. 얘기해주세요. 원래 로맨틱 코미디는 그지 같아요. 원래 내 남자친구에게 차이는 법, 2주 만에 남자친구에게 차이는 법, 요런 거야. 다 그런 맥락이야. 그런 류의 영화들 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 남자친구 결혼식 내용 설명해주세요. 저요? 네, 제목이 그대로예요. 네, 맞습니다. 네.
뭘 설명하고 자시고가 어딨어. 나쁜 여자 얘기예요. 맞아요. 아니, 나 같긴 싫고 남 주기는 싫은 여자. 그러니까요. 계륵이죠. 계륵 같은. 근데 저는 90년대 영화를, 이런 영화를 볼 때, 사실 뭐, 나도 이런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한 없었고. 번도. 사랑은 정말 고행과 네. 고통의 연속이고. 그리고 왜 이렇게 성격 파탄자들이 많은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약간 먼 산 불구경하듯이 보는 거예요. 맞아, 어차피 맞아. 이거는 미국 얘기다. 이런 보는 건데,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 같은 경우도 줄리아 로버츠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때 뭐가 중요했냐면은, 카메론 카메라 디아즈가 디아즈가 디아즈. 나오죠. 예. 거의 초창기의 영화가 네, 맞습니다. 마스크를 찍고 난 직후였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영화의 그 과장된 거 있잖아요. 파티에서 케이크에 머리 박고. 아, 이거 나오죠. 막 술 뿌리고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이런 막장 요소가 이렇게 곳곳에 드러나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코드에 어긋나는 장면이 없어. 아, 저는 이거 영화 왜 얘기 안 했냐면, 이게 로맨틱한가? 저는 여기서, 제가 보면서, 저는 이거 솔직히 다 끝까지 못 본 이유가 짜증나서 못 봤어요. 네네. 오늘 예. 주제가 뭐예요? 로맨틱, 코미디. 아, 그런 거지.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엉망진창 와장창 하지만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화 내용이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이 물론 맞는데, 그 얘기가 있어요. 먼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되지도 않게, 예를 들면, 이쪽 이상한 말 할 수 있는데, 여사친한테, 뭐, 우리가 뭐, 언제까지, 뭐, 서로가 짝이 없으면, 짜증나, 이거 알지? 씨. 이거 알지? 이거 완전 짜증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39살까지 결혼을 안 하면 우리 서로 결혼하는 거야. 뭐, 우리가 39살까지 뭐, 서로를 책임져 주자. 뭐, 결혼을 안 했으면. 여러분 주변에 실제로 그런 거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런 말 하는 사람 친구 안 해. 아. 민씨 가만히 있어. 본인이 네. 했던 거 아니야? 있어? 어떤 여자랑 그런 얘기했어? 예.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들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이 어떤 남자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남자 증오해요. 네. 이 여자.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오늘 사실 택시를 좀 많이 탔거든요, 여러 네. 번. 근데 마지막 택시를 타는데 저한테 자녀분은 없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또 임신공격을. 임신공격 받아가지고 뭐 좋은 세상이라고 보여주려고 나와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인신공격 아닙니다. 임신공격. 그러니까 그 대화가 그런 느낌이야. 저는 이제 해본 적 있고요. 나중에 사죄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꼭 결혼해야 된다. 꼭 출산해야 정말 된다. 얼마나 이게 병머시기 같은 얘기인지 나중에 정말. 깨달았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게 자기 변호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네, 나이 하여튼, 먹으면 네. 결혼을 해야 된다. 나이를 먹으면 애를 낳아야 된다는 그리고 그 약간 강박에서 벗어나야 예, 돼요. 여러 가지의 그 바보 같은 면이 모인 말이죠. 예, 하여튼 근데 그 화두로 생긴 영화잖아요, 이 영화. 그치,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죠. 그지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드라마들을 배려놓은 아, 네, 그런 설정이기도 하죠. 맞아요. 네. 김선아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맞아요. 질투. 질투. 그 드라마 질투 넌 보셨죠?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자기 막 도시적인 그 승무원이랑 막 사랑에 빠져. 근데 아닌가 봐. 내 사랑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너였나 봐. 이거잖아요, 그렇지. 사실. 빰빰빰빰빰빰. 지금 그 얘기에 빰빰빰빰. 해당하는 한국 드라마 엄청 많을걸요? 그죠? 깨달아 보니 네가 사랑이었어. 알고 보니 항상 내 곁에 있던 너가. 네. 이게 지금 사랑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근데 대부분의 서브 남주가 그런 본인이 남자야. 말하면서도 아니 지금 봉순이 봉순이? 봉순이 누구? 도봉순 힘센 여자 도봉순. 거기서 지수가 그러고 있어요 도봉순한테. 그렇겠죠. 생각해보니 나는 오랫동안 내 옆에 어떤 여자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대부분 그런 남자는 근데 차요? 서브로 가. 남자는 서브로 가고 여자는 다시 여주로 올라와. 그렇지. 우리가 드라마 한두 번 봐요. 그렇게 흘러가더라고. 그치. 여튼 그래서 그런 영화가 있었지만은 실은 노팅힐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노팅힐 너무 좋아요. 노팅힐. 시라라라라. 한음절 대사가 아니라 한음절 가수야. 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밖에 모른다는 거. 그죠. 메비. 노팅힐 다녀오신 분 얘기 좀 듣죠? 네. 먼저 노팅힐 얘기를 좀 하고 이제 하면 네, 좋죠. 하시죠. 먼저 노팅힐이라는 영화가 뭐냐? 근데 뭐 영화 얘기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아니 얘기를 너무 간단하죠. 역 신데렐라물이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남자가 이제 90년대를 닫는 네, 영화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유명한 여배우가
여배우인 줄리아 로버츠가 이렇게 동네를 돌다가 여행 전문 서점에 들어갔는데 서점 주인 휴그랜트와 사랑에 빠졌다. 아이고. 그리고 이 줄리아 로버츠는 또 그 미국 배우야. 미국 배우고 할리우드. 할리우드 네. 유명한 배우고 그 휴 그랜트는 영국 사람이야. 영국 총구석. 노팅힐 사람이야. 그리고 총구석 아니야. 이거 런던이야. 런던인데 구석이잖아. 그리고 서울로 치면 서울로 치면은 종합 서점 아니야. 네. 여행 서점. 서울로 치자면은 서울로 어디냐? 치면은 그 책방 모여 있는 동네 같은 거였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성수동 아니야. 성수동. 성수동은 구두거리. 아니 잠깐만. 카페거리. 제가 직접 가본 그 거리의 느낌으로 생각했을 때는 서울 기준으로는 북촌? 예, 북촌 강북 쪽에 뭐 어디쯤 될까요? 상계 하계 약간 이런 느낌? 상계 동네 분위기는 약간 삼청동 위에 예, 맞아요. 약간 그쪽이겠지. 그런 느낌이죠. 여튼 이 영화가 그 영국의 워킹 타이틀이라는 사실 후에 로맨틱 코미디로 유명한 영화들을 많이 배출한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네. 예. 그래서 휴 그랜트가 거의 뭐 전속 배우잖아요. 계속 나오죠. 거의 근데- 전속 배우야 거의. 근데 이 영화에서 코믹은 사실 휴그랜트의 룸메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네, 그 그지같이 생긴 아저씨. 그 괴상한 티셔츠 맨날 입고 나오는. 이상한 몸매. 어. 지구상에 저런 몸매가 있었던가. 삐딱 말라서 머리 큰. 그러니까. 그 머리도 약간 오렌지색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 이 영화는 그 로맨틱 코미디가 예전에 그 90년대 초반 로맨틱 코미디는 약간 둘에 집중한다고 하면 약간 그 프렌즈 느낌 있잖아요. 친구들의 그것도 다 챙겨줘. 네. 프렌즈? F가 희유씨지 그럼. 미국 시트콤인 네. 프렌치 후라이. 네. 프렌즈. 네. 미국 시트콤인 그 프렌즈 느낌으로 약간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약간 둘한테만 집중하지 않는 그런 면이 전 되게 그 재밌었거든요. 룸메와 룸메 여자친구. 그리고 그 전체적인 휴그랜트 친구들의 그 파티에 이제 맞아. 초대가 되면서 거기서 또 큰 재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워터 말고 워터. 워터.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막 엄청 놀래는데 놀래지 않은 척 막 하고 막 뒤에서 맞지 어.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참 그 소소한 즐거움을 주니까 감쪽 캐릭터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쵸. 90년대 초반부터 이 99년 영화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로코가 나왔겠어요. 10년, 한 맞아. 8, 9년 영화. 그러니까는 신데렐라 물이면서 로맨틱보다는 코믹 요소가 더 첨가가 되면서 이 두 명에 대한 그 캐릭터도 그렇지만 이 주변 사람들 캐릭터도 풍성하게 하면서 하니까 훨씬 얘기가 풍성하고 재밌는 네. 느낌이에요. 좀 딴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뭐 작업실 같은 데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보고 이렇게 있는데 윤진서가 왔어요. 우와. 윤진서가 왔는데 FNC 소속이죠? 그렇지.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쳐다볼 수가 없는 거야. 우리도 나름 나이도 먹고 면이 있는데 연예인이다 우아우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뒤에 고개 돌려서 쳐다보지 말고 조금 있다가 다시 고개 돌려서 아바타야? 나 청기올려 백기 내려. 막 이런 건 줄 알았어. 너무 고개를 확 돌리게 청담동 같은 데 가면 연예인 보잖아요. 그렇지. 근데 너무 티나게 고개를 돌릴 수가 없는 거야. 나이가 나이니만큼. 소리 날 정도로 쉿! 지나갔지. 잠깐만. 지금 고개 돌리지 마. 제가 그러면서 힐끔힐끔. 왜냐면 막 그러다가 나중에 뭐 옆에 앉아서 말을 섞게 되면 섞는 건데 막 그렇게까지 연예인을 따라다닐 순 없는 거예요. 그 나이가 이제 한 2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아마 아까 언니가 말한 거에 생각났어요. 연예인이 막상 내 앞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내 친구의 여자친구라서. 그래도 어머 누구씨 잘 봤어요. 어쩌고 막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 나도 겪으면 이 사람이 평생 그걸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이런 느낌? 그렇죠. 왜 민씨는 왜 눈을 두run두룬 돌리면서 딴 왜 생각해요? 눈이 저는- 드렁드렁 하나요? 저는 이 영화에서 이제 따뜻했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일 가게 하시나? 우선은 제가 이 노팅힐이라는 영화를 아주 어릴 때는 그냥 대충 이제 추억의 영화처럼 이제 한번 보고 이제 나중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약간 뭐랄까 엄청 외로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로맨틱 코미디를 몰아서 막
봤었어요. 90년대. 프렌즈 지질이 볼 때? 그때 안 좋은데, 그게. 아니요. 저 이제 그때 연애 소설도 엄청 읽었었어요. 읽으면서 약간 좀 뭐랄까 내 스스로의 어떤 연애의 가치관을 세우던 시기예요. 그때가. 나랑 딱 20살 정반대 때. 인간이거든. 20살 때 1년 내내 그것만 다 봤거든요. 어허. 막 예를 들면은 뭐 클로저나 막 이런 것도 이제 그때 처음으로 보고. 연애를 영화로 배웠구나. 뭐 비슷할 수 있죠. 예, 뭐 네. 이론 하여튼, 정립을 그때 했다. 예, 왜냐면, 뭐, 왜인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이제 뭐, 그랬는데, 이 노팅힐은 되게 가슴을 울렸던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친구들이 사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 이 제정신이 아닌 게 그냥 제정신이 아닌 그냥 약간 동네에 있는 뭐 약간 좀 맛이 간 친구 이런 레벨이 아니라 정신병자 같은 느낌이에요, 솔직하게. 왜냐면, 그 뭐, 휴그랜트 동생도 이상해. 아니, 애들이 다 멍청하거나 또라이. 근데 휴그랜트도 한 번 이혼한 남자잖아. 근데 그들이 그냥 사는 얘기인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러니까 서로를 그냥 이해해. 그냥 거기 너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난 오케이야. 약간 이런 휴그랜트의 룸메이트가 처음에 이제 자기 집에 딱 그 줄리아 로버츠가 아마 주스 엎질렀나? 뭐 어쩌고 해가지고 맞아요. 이제 왔는데 그때 제 기억이 맞으면 샤워를 하고 난 뒤였나? 그래가지고 빤스에다가 타올만 두르고 이 사람은 누구야? 약간 이런 스타일로 막 얘기한 그게 너무 뭐라 해야 돼? 인간이란 게 TPO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아무도 안 맞춰. 그리고 막 우리나라 정서가 아닌가 보지. 그리고 막 너무 바보같이 막 자기들끼리 모두 다 숨겼다고 킥킥대지만 실제로 모두에게 들통나고. 그렇지. 예. 그래서 그 명장면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현관 열었더니 기자들이 기자들이 예, 맞죠. 예. 거기 찰칵찰칵. 그게 그 영화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하여튼 그거를 근데 이게 뭐라 그러냐. 그런 부분이 너무 제게 되게 따뜻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약간 모질라도 약간 저렇게 반겨주는 어떤 그런 게 중요하겠다. 그 감독이 찌질이를 사랑스럽게 그리는 예, 맞아요. 그 재주가 있습니다. 예.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오히려. 저는 나중에 이제 노팅힐을 다시 봤을 때, 한동안 남자 친구들한테 그런 걸 많이 물어봤었는데요. 약간 너가 만약에 엄청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 너한테 뭐 사귀자고 하거나 그러면은 막 그런 식으로 약간 네가 지금 약간 휴그랜트 같은 입장이면은 너 어떨 것 같냐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영화 막판의 휴그랜트다. 그러니까는 막 지지고 볶고 하다가 다 끝냈고 이제 줄리아 로버츠랑 막 되게 좋다가 갑자기 줄리아 로버츠 막 썩내고 갔다가 다시 또 막 와가지고 사랑한다고 막 약간 다시 시작할 수 없냐고 하면 받아줄 거냐. 왜냐면 이제 휴그랜트도 약간 그런 이유로 거절하잖아요. 나 이제 그쵸. 다시 회복이 안 될 것 같다. 네가 이제 또 그런 식으로 썩내고 가면은. 맞아.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것 같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약간 두 분한테 뭐 이미 결혼하셨지만. 네. 그런 상황이 뭐 온다고 하면은. 왜냐면은 당연히. 로맨틱 코미디라는 거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왜 내가 그 여자라면 막 이런 식의. 근데 이거는 역물이기 때문에 몇 안 되는 역 신데렐라물이기 때문에 물어봤었거든요. 온다이물로 하죠. 혼돈. 일단은 쇼시하고 저는 줄리아 로버츠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쇼 씨가 좋아하는 여배우. 네. 여자 연예인이라고 치고. 받아줬을 것 같은데요. 그래. 저도 당연히 받아줬어요. 네, 저는 이미 이 상황을 10,000번 넘게 생각해봤어요. 그래. 나 그 영화를 보면서 뭐 이러면서 내가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은 제가 이 영화를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갑자기 영화가 짜증나기 시작하기. 그렇죠. 네. 저 새끼 왜 저래? 약간 미쳤어? 그렇죠. 네.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대체로 그냥 신데렐라물을 봤을 때는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이입이 안 돼. 그렇죠. 예.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맞아, 입은 맞아. 못하는데 왜냐면 난 부자가 아니거든. 그렇죠. 제가 그게 프리티 우먼이 그래서 되게 좀 이질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도 그랬어요. 한편으로는 프리티 우먼을 다시 보면서 느꼈던 건 부자가 돼야겠다. 여자들이 왜 좋아하는지. 예, 그런 부분, 왜냐면 그게 동일하게 느꼈던 게 섹스 앤 더 시티를 보면서 빛 같은 남자가 돼야겠다. 그래. 그게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이제 생각했던 어떤 제가- 연애 방식? 제가 요즘에 그 명문을 하나 읽었어요. 벤츠 탄다고 행복한 건 아니겠지만 자전거에 앉아서 울 때보다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 맞는 말이야. 근데 반대로
너무 여운을 오래 즐기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이쿠야. 약간 빅이나 리처드 기어가 주는 게 그런 거잖아. 똑같이 슬퍼도 벤치에 앉아서 슬프게 해주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알았어. 알겠어요. 미안해요. 넘어갑시다. 예, 네. 그런데 리차드 기어 제가 아까 프리티 우먼 좀 이게 쉽게 넘어갔는데 제가 이제 프리티 우먼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딱 하나거든요. 그 옷 있잖아요. 옷. 맞아요. 그 옷을 그 마음껏 그걸 막 입어보면서 막 그 행거에서 막 이렇게 오잖아. 네, 그 혼자 줄리아 로버츠가 쇼타임을 하는 거를 리차드 기어가 이렇게 막 맞아, 보는데 맞아. 그때 되게 저런 게 가능하겠구나. 그러니까 오프숄더 까만 드레스. 하여튼 뭐 그런 옷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나 다 기억나. 되게 그거 자체가 일단 되게 즐거워 보인다. 음. 그러니까 저런 걸 하려면 돈이 많아야겠다. 혹은 내가 정말 어떤 사회적으로 그런 데 갔을 때 무시받지 않는 뭔가 그런 존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 먼저 했었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 전 뭐 그렇게까지. 영화에 이입하기 전에 그런 네, 생각도 네. 들었다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일단 난 부자가 아니니까 거기서 이입까지는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좋겠다 정도인데 이 영화에선 반대로 그러면 휴 그랜트에게 있지만 나에게 없는 것이 뭐냐. 아니 너무 웃긴다. 내가 이런 얘기 하는 외모? 아니야. 뭐 그거는 어떻게 극복이 가능해. 그건 콩깍지라는 마법의 단어로 어떻게 쇼부 가능한데. 매직. 예. 근데 이제 이 휴 그랜트가 이 줄리아 로버츠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범위의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너 삶이 더 중요해. 그렇지. 뭐 케이크. 그렇지, 그렇지. 저는 그 케이크 너무 좋았거든요. 먹잖아요, 결국에. 맞아. 그거랑 말도 안 되는 SF 배우 맞아. 영화 그거 막 질문 그거 하는데 다른 데는 말과 애견 잡지였죠. 예, 맞아요. 말과 애견 잡지에서 이제 온 사람인 척 하면서 이제 막 되지도 않은 질문을 하면서 이제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럼 내게 저런 인사이트가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저 정도로 어떤 유머러스하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녔는가? 여기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난 안 되겠다. 그냥 영화만 봐야지. 그러니까 줄리아 로버츠의 마음을 그렇게 풀어줄 재간이 나에겐 없다. 물론 나중에 노력을 이제 엄청 많이 해봤었죠. 이렇게도 트라이 해보고 저렇게도 트라이 해보고 사실 뭐 다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 그런 거긴 한데. 근데 어쨌거나 그 워킹 타이틀에서 나온 그런 로맨스물들이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내용이 아니고 뭔가 그 주인공들이 성장하는 네. 막 이런 것이 서브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깊이가 있다고 할까요? 뭐랄까 아까 영화도 그렇지만 그 영화가 정말 백마탄 왕자님이 너무 완벽하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네. 어떤 결핍인데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결핍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서치를 해서 만드는 느낌? 그래서 뭐 로맨틱 코미디는 아니지만 어바웃 어 보이라고 제 좋아합니다. 나오는 같은 배우. 네. 그것도 이제 성장물이거든요. 그것도 어떤 찌질한 남자가 이렇게 그렇죠. 성장을 애 하는. 어른이 그죠. 진짜 어른이 돼가는. 네, 저는 찌질한 남자가 성장하는 영화가 좋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영국에 갔어요. 그 영화를 보고 노팅힐 가셨다고? 네, 그 영화를 드디어 나오네요, 이제. 네, 그 영화를 보고 이제 2년 뒤에 영국에 갔습니다. 어허. 딱 갔는데 당연히 영국에 가게 됐으니 노팅힐 가야지. 그렇지. 예. 사실 최우 선수님 그거였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너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선은 그 서점은 있지 않아요? 그 서점은 있어요. 그 서점도 들어가 보긴 했어요. 근데 거긴 이제 뭐 나름 여행객들도 좀 뭐 좀 있고 한데 사왔어요? 아니, 책은 안 샀고요. 사진은 찍었겠지. 아니, 사진도 안 찍었어요. 셀카도 안 찍었어? 셀카 왜 찍어요? 저는 별로 셀카 별로 안 좋아해요. 사카린 씨랑 저랑 신혼여행 가서 같이 찍은 사진이 10장도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 둘 다 별로 이렇게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생각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눈이 최고의 화질을 갖고 있다. 저는 약간 그렇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여행을 가거든요. 근데 안구가 최고의 렌즈다. 네네. 그리고 웬만하면 돈 주고 산 도록이 제일 좋다. 네네 그죠. 유적사 프로페셔널하게 맡기자. 그럼요. 돈이 짱이다. 돈이 네, 짱이야. 네, 돈이 최고죠. 하여튼 내가 뭐 루브를 찍어봤자. 예. 그런데 이제 갔을 때 오히려 기억에 남은 건 그 근처에 혹시 가실 일이 있으면 거기 근처에 아주 맛있는 베이글집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서 베이글을 50개를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2주일 동안 나눠 먹으면서 이제 여행을 했던 것만 기억나요. 그 베이글이 약간 쪄서 굽는 스타일이어서 원래 다 삶아서 구워, 근데 베이글을. 그게 그러니까 쫀쫀함의 맛이 달랐다는 네, 거지. 그 쫀쫀함이 한 번도 그만큼 쫀쫀한 베이글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 약간 추억 보정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한국 와서는 한 번도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이 영화 노팅힐을 보면서 좀 그 당시에 약간 제가 받았던 충격이 뭐였냐면 지금에서야 한국 영화나 한국 작품에서도 이런 기법을 많이 하는데 네.
약간 줄리아 로버츠 본인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약간 그 영화인으로 나오잖아요. 네. 배우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제 인물들을 많이 거론을 해요. 이 맞아, 영화에서. 그래서 뭐 이를테면 저 당신 팬이요. 그 영화 진짜 잘 봤어요. 막 메일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저 아니고 맥라이언인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식의 드립. 드립들이 너무 재밌었고 그다음에 뭐 이를테면은 막 그 말과 애견 잡지 기자로 막 들어가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인터뷰할 때 막 앞으로 그럼 어떤 배우랑 막 일하고 싶나 하니까는 막 다빈치요 이래서 레오나르도 이래서 다빈치요 이랬더니 아니요 디카프리오요 막 이런 거. 난 그게 어렸을 때는 되게 우와 이렇게 우아한 세련되게. 말장난이 있다. 세련된 아니 말장난. 그리고 이렇게 실제 인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좋아했으니까 디카프리오가 이렇게까지 유명인이 됐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 여기서 네가 키웠어? 여기서 쓰일 정도로 유명인이 됐구나. 로미오와 줄리의 빛이 막 이럴 때니까. 그러니까 타이타닉 막 끝나고 막 이럴 때니까 유명인이구나 이제. 그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거에 경직돼서 왜 모든 걸 조금 어설프게 가리잖아요. 그렇죠. 특히 임성한 드라마에서 무슨 팥빙수지? 현대백화점에? 거기? 설빙? 아니 설빙이 옹룡? 아니라 저기 그거 아니야. 아니야. 뭐더라? 밀탑. 밀탑 팥빙수가 먹고 싶어를 현탑 팥빙수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바꾸는 그게 있어요. 그 대학도 문화대학교 다녀요. MBC에서 하면은 아이씨. KBS에서 한국대학교 다녀요. 배경은 어느 학교인지 알게 보여주면서 그러니까는 앙투라지가 그렇게 망한 어색했던 거지. 거 아니에요? 농심 넝심으로 바꿔놓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싫은데 외국 영화를 보면 그런 게 다 그대로 나오니까 자연스럽고.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뭐. 뭐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데, 네. 이 영화가 저는 유독 마지막 씬이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약간 로맨틱 코미디는 대부분 제 기억이 맞으면 키스를 하고 그들은 매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니면 빙글빙글 돌아. 아니면 또 그리고 to be continued 이딴 식으로 끝난다고요. 막 그들의 상황은 계속됩니다. Happy ever after. 예, 뭐 그런 건데, 근데 물론 비슷하긴 해요. 결국 행복하게 사는 거 맞는데 결국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약간 꼰대 같기도 한데 이제 마지막 씬이 벤치에서 임신을 한 줄리아 로버츠가 그 휴그랜트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누워있지. 이제 휴그랜트가 줄리아 로버츠의 배를 만지면서 맞아. 카메라가 이렇게 쫙 쫙 위로 돌면서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위에서 쫙 잡지 예. 버드로. 근데 이게 물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사랑의 결실이 임신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씬이 엄청 강하게 기억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결실이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진짜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어떤 그런 우여곡절. 예. 근데 이게 뭐 말 그대로 진짜 임신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뭔진 모르겠지만 되게 다른 영화하고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것도 있고 그 휴그랜트와 휴그랜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톤 다운된 뮤트 톤의 그런 칙칙한 색깔이잖아. 근데 줄리아 로버츠가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채도 명도가 명확한 빨강 같은 이미지잖아요. 그 영화 안에서? 네, 그 영화 안에서. 근데 그게 딱 데뷔되면서 딱 끝나는 그 장면이 그래서 더 인상 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른 세계가 같이 뭔가 하나를 만드는 느낌? 하여튼 그 나무 벤치 한번 앉고 싶었는데 어딘지를 안 알려주더라고. 아유, 앉는데 뭐. 아니 그냥 뭐 한번 앉아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저희 엄마도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남았었나 봐요. 그래서 노팅이 그거 마지막에 결혼하고 애 가지고 끝나는 그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노팅힐의 이미지는 문 열었더니 기자들이 가득 차서 다시 딱 문 닫는 그 장면이 그거랑 쉬. 그게 너무 드라마틱한 장면이라 아니, 근데 솔직히 프리티 워먼도 똑같아요. 프리티 워먼 이거랑 그거 아까 옷 입는 거. 하고 그 마지막에 그 리차드 기어가 차를 대고 2층에서 내려다보고 막 미친 듯이 내려오는 그거. 뭐 공주님 안기 같은 것도 하지 않나? 공주님 안기는 모든 영화에 나와. 다 나와요. 네. 사실 한 장면만 기억나도 훌륭한 영화입니다. 그렇죠. 그걸 느껴요. 나 알바를 들으면서. 어제 본 영화인데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오늘 보고 왔는데 생각이 안 나. 뭐였더라? 실은 그래. 오늘 아침에 봤는데 생각이 안 나. 뭐였더라? 그랬나? 오빠가 잘하는 말. 그랬나?
그리고 쇼씨는 가끔 간증해요. 뒷부분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기영사님 뒷부분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비정규직 특수요원이 그랬어요. 그리고 오빠는 그랬나고 언니는 항상 이상한 관객을 만나. 그게 약간 클리셰야. 우리 너무 나알바 많이 클리셰야. 들었나 봐. 나알바 나알바. 클리셰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줄리아 로버츠. 줄리아 로버츠만 얘기하다가. 아니 아놀드는 이부작한 사람들이. 어쨌거나, 추억의 로맨틱 코미디 편이고요. 다음 주에는 계속 이어서 다른 로코 퀸이 누가 있었는지. 하나 더 있긴 한데 네. 그 런어웨이 브라이드라고. 근데 이거 그냥 아주 짧게만 예, 얘기할까요? 잠깐만 얘기하죠. 이것도 아주 나 안 봤어. 이거요. 저는 할 얘기 없습니다. 이거요 짜증나요. 왜 짜증나냐? 아니, 이거는 그건 진짜 입이 안 돼. 아니, 그리고 내용이 진짜. 런어웨이 웨이 브라이드야. 결혼만 하려고 하면 도망을 가. 어. 줄리아 로버츠가 계속 도망가요. 그랬는데 프리티 우먼에 말 타고 도망가지, 네. 말 타고. 그래가지고 부인이요? 그 리처드 기어가 걔를 취재를 하잖아요. 맞아. 그래갖고 결국에 리처드 기어는 돼. 맞아. 그게 다야. 되겠지 뭐. 근데 더럽게 이입도 안 되고 어. 좀 그랬어. 아니, 그리고 똥영화야. 이 도망감에 있어서 관객을 설득을 잘해야 되는데 결혼 공포증? 도망감을 설득을 잘 못해. 그러니까 적당히 도망가야지. 도망감이 너무 많아. 어쨌든, 그런 영화가 있었다는 걸로. 네. 네. 다음 주에는 다른 로코 퀸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